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매일매일 성장시켜드리는 여기는 Everyday Korean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소연 씨,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한정판 운동화를 드디어 구했거든요. 어제 아침부터 온라인 스토어 앞에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렸는데 딱 구매 버튼이 열리자마자 성공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런 건 경쟁이 치열해서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운동화가 뭐라고 소연 씨를 그렇게 애타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운동화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협업해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디자인도 예쁘고 무엇보다 한정판이라는 말이 사람 마음을 막 흔들잖아요. 이걸 못 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정판이라는 말의 힘이 정말 크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심. 딱 그 단어네요. 사실 구매하고 나니까 좀 진정되면서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욕심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교훈이거든요. 오늘은 한국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누구나 들어본 유명한 전래동화 세평 통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전래동화요. 재밌겠는데요?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겠어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금도끼, 은도끼, 욕심 많은 개, 그리고 농부와 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욕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오늘 에피소드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어 잠자리 동화 욕심과 교훈 편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소연 씨, 이 이야기 내용 기억나세요? 그럼요. 너무 잘 알죠. 착한 나무꾼이 실수로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잖아요. 슬퍼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물어보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나무꾼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보잘것없는 쇠도끼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죠.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서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원래의 쇠도끼까지 전부 선물로 주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나무꾼의 정직함이죠. 눈앞에 번쩍이는 금도끼와 은도끼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즉,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뒷부분이 더 있잖아요.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다른 나무꾼이 일부러 연못에 자기 쇠도끼를 던져 넣고는 똑같이 산신령을 만나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 욕심 많은 나무꾼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산신령이 금도끼를 보여주자마자 네, 맞습니다. 바로 제 것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죠. 결과는 당연히 산신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원래 쇠도끼까지 잃어버리게 되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직한 나무꾼은 욕심을 제어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보상을 받았지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말까지 해가며 더 큰 것을 얻으려다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것마저 잃어버린 거죠. 맞아요. 어릴 때는 그냥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분수에 맞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좋은 관점이네요. 분수에 맞다라는 표현.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에 맞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정직한 나무꾼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과도한 욕심을 부렸고요. 혹시 지훈 씨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정직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같은 거? 큰 경험은 아니지만 예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손님이 실수로 지갑을 두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지갑 안에 현금이 꽤 많이 들어 있었죠. 솔직히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걸 그냥 가질까 하는 나쁜 마음이 슬쩍 지나갔던 것 같아요. 헐, 진짜요? 지훈 씨한테 그런 면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가게 매니저님께 말씀드려서 주인을 찾아드렸어요. 몇 시간 뒤에 그 손님이 정말 감사하다면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희 가게의 모든 직원들이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전부 사주셨어요. 와, 정말요? 대박. 네. 만약 제가 그때 나쁜 마음을 먹고 지갑을 가졌다면 당장의 금전적 이익은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행동하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동료들과 함께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어찌 보면 그 커피가 저에게는 금도끼, 은도끼였던 셈이에요. 와, 정말 멋진 경험이네요. 역시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서 가끔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되곤 해요. 예를 들어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 A가 너의 것이냐, 저 B가 너의 것이냐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그만큼 한국인의 정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야기란 뜻이겠죠. 아이들에게 정직의 가치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사용되고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쉽게 설명할 때도 자주 인용됩니다. 아, 과유불급.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오늘의 주제와도 딱 맞는 말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바로 욕심 많은 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알아요. 어떤 개가 입에 커다란 고기 한 점을 물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개는 다리를 건너다가 무심코 물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그런데 물 속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다른 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죠. 개는 물속에 개가 가진 그 고기가 너무 탐이 나서 그걸 빼앗으려고 물속을 향해 크게 뭉 하고 짖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말았죠. 결국 물속의 가짜 고기도 얻지 못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진짜 고기마저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욕심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자신에게 충분히 좋은 것이 있는데도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맞아요. 특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SNS 같은 걸 보면 다들 저보다 더 멋진 곳에 가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면서 괜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더 많은 걸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소연 씨 말처럼 비교는 욕심을 키우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에요. 개도 마찬가지였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가상의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된 거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뷔페에 갔을 때였는데 뷔페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해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뽕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왔어요. 초밥, 스테이크, 튀김, 샐러드, 눈에 보이는 건 다 담았죠. 그런데 막상 먹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배가 금방 부른 거예요. 결국 반도 못 먹고 음식을 많이 남겼어요. 아, 그 남은 음식을 보니까 너무 아깝고 제 자신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여러 번 가져다 먹었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식사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음식만 낭비한 셈이 된 거죠. 딱 그 욕심 많은 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네요. 소연 씨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동화의 현대적인 버전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욕심은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끼면 바로 앞에 있는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라는 안개가 우리 마음속에 끼면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개처럼 말이죠. 와, 욕심은 눈을 가리는 안개. 정말 와닿는 비유예요. 그 안개 때문에 물에 비친 허상을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안개를 걷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며 성장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앞에 두 이야기는 교훈이 명확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농부와 뱀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쩌면 씁쓸한 교훈을 담고 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마음씨 착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꽁꽁 얼어 죽어가는 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불쌍한 뱀이네요. 네. 농부는 그 뱀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뱀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자신의 품 안에 넣어서 따뜻하게 녹여줬어요. 농부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뱀은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농부님 덕분에 뱀이 살았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전히 기운을 차린 뱀이 갑자기 농부를 확 물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농부가 죽어가면서 뱀에게 물었죠.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어째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그러자 뱀이 차갑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는 것이 뱀의 본성인 것을 어쩌겠소.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죽음이라니. 너무 억울하고 슬프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앞선 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욕심 혹은 본성을 다룹니다. 여기서 뱀의 행동은 단순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본성, 즉 네이처에 가깝습니다. 농부의 친절함이나 동정심 같은 외부의 요인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성질을 의미하죠. 아, 본성.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상대방의 본성이 악하다면 결국 배신당할 수 있다는 교훈인 거네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분별한 동정심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나의 선의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뱀의 본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불쌍하다는 마음만으로 품에 안았던 농부의 행동이 결국 비극을 초래한 거니까요. 듣고 보니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서 돈을 잃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도 믿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 뱀을 보고 이 동물은 독을 가지고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하는 것처럼요. 어렵네요. 한국어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씩 슬럼프가 오거든요. 단어도 외워야 하고 문법도 공부해야 하고 할 건 너무 많은데 실력은 잘 안 느는 것 같을 때요. 그럴 때마다 조급한 마음이 들고 한 번에 많이 외워버리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단어 50개, 100개씩 외우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벅차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결국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어쩌면 욕심 많은 개 같기도 하고 또 쉽게 지쳐버리는 제 모습이 저의 본성인가 싶어서 좌절하기도 해요. 많은 학습자분들이 저처럼 이런 학습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소연 씨. 그건 본성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의 교훈입니다. 한 번에 금도끼, 은도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매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쇠도끼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저만의 쇠도끼요? 네. 하루에 단어 100개가 벅차다면 10개로 줄이는 거예요. 아니, 5개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매일 5개씩 꾸준히 외우는 정직한 노력이 쌓이면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해 주듯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생각지도 못하게 훌쩍 성장해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조급함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꾸준함을 믿는 거죠. 와, 학습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꾸준함을 믿어라.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오늘 이야기한 동화 3편이 전부 한국어 공부랑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욕심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3편의 전래동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를 통해서는 정직함의 중요성을, 욕심 많은 개를 통해서는 과한 욕심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농부와 뱀을 통해서는 변하지 않는 본성과 지혜로운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네요. 네. 오늘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결국 욕심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나왔던 유용한 표현들도 몇 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먼저 욕심을 부리다는 표현이 있었죠. 지나친 욕심을 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훈 씨가 알려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었죠. 또 사람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뜻하는 본성이라는 단어도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꾸준히라는 부사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깔끔한 정리네요. 감사합니다, 소연 씨. 이 표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욕심 많은 개, 농부와 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욕심 때문에 무언가 얻거나 혹은 잃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ryday Korean 팟캐스트의 지훈. 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